앞으로 10년 뒤 우리나라에서 제2의 스페이스X가 나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엄청난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그 중심에 있는 핵심 수혜주들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20년 경험을 아주 꾹꾹 눌러 담아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시작하시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지 특정 종목을 사고 팔라는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우리 모두 잘 알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를 향한 가장 담대한 투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부와 대기업이 그야말로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시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우주항공산업입니다. 이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에요.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산업지형의 변화,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준비 되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먼저 왜 지금 우주가 돈이 되는가?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부터 짚어볼 거고요. 이어서 대한민국 우주 생태계라는 큰 그림, 이 지도를 쫙 펼쳐서 어떤 선수들이 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켓과 위성을 만드는 업스트림, 데이터를 파는 다운스트림, 핵심 기업들을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데 실전 전략과 꼭 피해야 할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왜 갑자기 전 세계가 다시 우주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유행일까요? 아닙니다. 이 산업의 판을 흔드는 게임의 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의 우주 개발, 그러니까 올드 스페이스 시대는요,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이었어요. 비용?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스페이스X가 나타나서 쏘아 올린 로켓을 다시 땅에 착륙시키는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비용이 말 그대로 10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지니까 이거 돈이 되겠는데? 하는 사업 기회가 폭발적으로 열린 겁니다. 이게 바로 뉴 스페이스 시대고요. 그리고 2024년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우주 항공청이 문을 열면서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냥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숫자 1조 5천억 원. 정부가 2027년까지 우주항공 분야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예산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돈이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시장을 봐왔잖아요. 제 경험상 정부 정책과 예산이 이렇게 한 방향을 가리키는 산업은요, 반드시 그것도 아주 크게 성장합니다. 정부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그동안 항우연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민간에 싹 다 넘겨줘서 한국판 스페이스X를 키우겠다. 그리고 재세용 로켓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을 우리도 확보하겠다.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우리도 파트너로 참여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 이 모든 계획에 막대한 예산이 딱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죠? 돈이 흘러들어갈 길이 정해졌다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의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기회의 땅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 생태계 전체를 한눈에 딱 파악해야 진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표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생태계의 핵심 지도입니다. 옛날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더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곡괭이와 청바지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소재와 부품 기업들이 바로 그 곡괭이와 삽을 파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발사체, 위성, 서비스 기업들은 직접 금을 캐는 광산 운영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치 사슬을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뜯어볼 겁니다. 세 번째 섹션, 바로 업스트림입니다. 일단 우주로 가고 우주에서 활동하려면 물리적인 인프라, 즉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바로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돈이 투입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이야기할 때 이 기업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되죠.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예전에는 정부 연구기관이 하던 누리호 사업을 이제는 통째로 넘겨받아서 설계부터 발사 운용까지 모든 걸 총괄하는 그야말로 체계 종합 기업입니다. 뭐랄까, 미국의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처럼
국가 우주 프로그램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앵커 기업,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발사체 시장에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노스페이스죠. 두 회사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요. 한화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이노스페이스는 작은 위성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딱 맞춰 쏴주는 우주 택배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 발사가 아쉽게 실패했는데요. 저는 이게 바로 뉴스페이스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실패는 혁신 과정에서 겪는 값비싼 수업료 같은 거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고 한화 같은 큰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이 기업들이 없으면 그냥 불가능합니다. 비추로테크, 로켓 엔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소기를 독점 공급하고요. HVM은 극한의 온도를 견뎌내는 특수 합금을 만듭니다. KAI는 위성 본체를 표준화해서 마치 자동차 찍어내듯이 양산하는 시대를 열고 있고, 세트렉아이는 30cm 물체까지 식별하는 초고해상도 위성 기술로 이미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숨은 강자들이죠. 자, 이제 하드웨어를 넘어서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진짜 돈을 버는 다운스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전체 우주 경제의 70%가 넘는 가치가 바로 이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금맥은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성의 가치는요, 어떤 눈과 귀를 달았느냐, 즉 탑재체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화 시스템은 날씨가 흐리든 밤이든 상관없이 지상을 손끝보듯 들여다보는 SAR 위성의 최강자고요. LIG 넥스1은 미국의 GPS 독점을 끝내기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 한독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의 핵심 주역입니다. AP 위성은 위성의 두뇌인 컴퓨터를, 제노코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지상으로 쏴주는 통신 장비를 만들죠. 바로 이 기업들이 위성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혁명의 파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올라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사막한 가운데서도 망망대해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쓰게 해주는 이 위성 인터넷 시대의 핵심, 바로 지상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안테나를 만드는 정말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의 경쟁력은요, 이미 숫자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상용 안테나 시장은 사실상 평정했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 저궤도 위성 시장이죠. 이 시장의 양대 산맥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영국의 원웹인데, 이 두 곳 모두에 안테나를 공급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 바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최근에 원웹과 맺은 864억 원짜리 계약은 그 기술력을 시장에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준 사례죠. 다음은 컨텍입니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위성을 쏘아 올린 회사는 그 위성이랑 통신할 지상국이 꼭 필요한데 이걸 직접 만들려면 수백억이 들거든요. 컨텍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전 세계의 지상국 네트워크를 쫙 깔아놓고 위성 회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아마존이 서버를 빌려주는 AWS처럼요. 이 거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저렴한 운영 비용으로 바꿔준, 그야말로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컨텍이 단순히 데이터 수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인 지상국 서비스 외에도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사업, 또 우주교통을 관제하는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통신 인프라 회사를 넘어서 고부가치 데이터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엄청난 기회들을 그럼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가야 할 지뢰는 또 무엇인지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죠. 우주 사업에서 실패는 옵션이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네, 우주 산업은 실패를 자양분으로 성장하는 최첨단 기술의 영역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긴 호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 전략은 뭘까요?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3가지 실전 팁을 드릴게요. 첫째, 밸류체인에 걸쳐서 분산 투자하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안정적인 중심축과 비추로테크나 컨텍처럼 작지만 강한 기술주들을 잘 섞는 겁니다. 둘째, 정부의 계약 공시를 끈질기게 추적하세요. 이 산업의 가장 큰 고객은 아직까지 정부니까요. 셋째, 최소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건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단기 변동성은 엄청 크겠지만 결국은 우상향할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발사 실패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요. 스피어 파워 사례처럼 고객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은 정말 치열하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아직 의미 있는 이익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리스크들을 반드시 알고 투자에 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전체 지도를 그려보고 핵심 플레이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10년 뒤 과연 이 기업들 중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한국의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바로 오늘 이 거대한 변화에 주목하는 여러분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투자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